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도 써니언니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벚꽃과 유채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제주도는 이제 벚꽃과 유채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영상의 모습은 저희 집 마당에 왕 벚꽃나무가 잎이 떨어질 때의 모습인데요. 봄날의 맑은 날씨와 벚꽃의 화사한 색깔은 언제 봐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4월 초, 길게는 4월 중순까지는 벚꽃과 유채꽃을 마음껏 즐기기가 좋습니다. 저희 집도 매일매일 오름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벚꽃과 유채꽃 기간에는 손님들이 원하시면 오름 투어를 꽃놀이 투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0km가 넘는 벚꽃과 유채꽃이 내내 이어지는 길을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꽃놀이도 하고요. 대략 3만 평이 좀 넘는 넓은 대지에 끝없이 심어진 거대한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마음껏 찍으면서 놀기도 합니다. 연박하시는 분이 많은 날에는 낮 동안 제가 무료로 데이 투어도 계속 해드리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웨더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화면처럼 제주도는 3월 22일에 벚꽃이 개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특히 벚꽃은 그 시기에 비가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오느냐에 따라서도 지속시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벚꽃은 한번 비 올 때마다 기분상으로는 대략 20%씩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주도의 경우에 벚꽃은 주로 3월 말이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채꽃은 4월 초가 최대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19년 올해는 기온이 좀 더 따뜻해서 피크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것 같아요. 유채꽃 씨는 일부러 일찍 심거나 늦게 심으면 그만큼 시기가 달라져서 일부러 시기를 다르게 심는 곳도 많아요. 혹은 온도와 퇴비 등으로 제철이 아닌 시기에 유채꽃을 개화시키는 곳들도 많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의 벚꽃은 언제 보러 오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시기를 딱 집어서 완벽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벚꽃이 심겨져 있는 지역의 기후 혹은 벚꽃 시기에 비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기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히 집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통 벚꽃 축제를 매년 제주도 왕 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의 축제 기간은 보통 2, 3일, 3,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은 벚꽃의 피크 시점, 벚꽃의 최대 만개 시점에 하기 때문에 축제 기간을 기점으로 앞뒤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2019년 3월 19일인 지금은 제주도 왕 벚꽃 축제를 네이버에 검색해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 시에 나오는 축제 정보는 작년 축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 정보에 종료라는 마크가 찍혀져 있을 거예요. 개화 시점을 며칠 앞둔 시기에 지금까지도 축제 정보가 없어서 올해는 축제를 하지 않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제주 관광안내 정보센터에 문의해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정보센터입니다. 상담소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왕벚꽃 축제는 열리지만 아직 공지나 홍보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짜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공지를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지는 21일부터 23일경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올해 제주도 왕벚꽃 축제는 전농로 일대와 장전리 일대에서 진행되고요. 전농로는 제주시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리는 애월 쪽에 있습니다. 전농로의 축제 일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장전리에서는 30일부터 31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제주관광정보센터 직원분에게 피크 시점 이전에 개화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직원도 벚꽃이 정확히 며칠 날부터 필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답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이 직원분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25일경 이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벚꽃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3월 25일경부터 여행 일자를 잡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의 기후 등에 따라서 각각의 벚꽃나무의 개화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벚꽃은 후반부에 떨어질 때도 사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피크 시점 직후에 벚꽃이 떨어질 때에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왕 벚꽃나무인데요. 작년에 저 꽃잎이 떨어질 때 예뻐서 제가 마당에서 찍은 건데 날씨도 예쁘고 꽃나무에 떨어지는 모습들도 너무 예뻐서 한동안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그루에서 떨어지는 벚꽃잎도 저렇게 예쁜데 줄지어 심어진 벚꽃길에서 바람이 나부껴서 벚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벚꽃을 제대로 즐기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그 3월에는 직장인들이 뭐 휴가를 많이 쓰는 시기도 아니고요.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때라서 벚꽃을 정말 어딘가로 여행이라도 가서 제대로 즐기신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벚꽃 여행을 제주도로 계획하셔서 정말 예쁘고 따뜻한 제주도 벚꽃 여행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벚꽃의 시초가 제주도인 거 아시죠? 벚꽃이 일본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하지만 벚꽃의 시초는 왕 벚꽃나무고 한국의 꽃이라는 걸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908년 봄에 프랑스 선교인 에밀 타케 신부가 제주도 한라산 등지에서 왕 벚꽃나무를 발견한 것이 시초인데요. 에밀 타케 신부가 채집한 벚꽃나무를 독일로 보내서 세계 최초 벚꽃나무로 인증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벚꽃길이 참 많은데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녹산로, 제주 시내 쪽에 전농로, 제주 한라체육관, 그리고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제주대학교 앞길, 그리고 애월 쪽에 장전리, 그리고 역시나 시내에 있는 연삼로, 그리고 구자읍 쪽에 있는 비자림로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오락골프장 앞길, 서성일로, 월덕로 등 가로수로도 제주에서는 벚꽃나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벚꽃길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윤중로에 벚꽃 시기가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걷기조차 힘들잖아요. 저 역시 윤중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벚꽃길이 흔해서 제주도 왕 벚꽃나무 축제 기간에만 사람들이 축제장 인근에만 좀 몰리고요. 나머지 벚꽃길들은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한가하게 벚꽃나무와 벚꽃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녹산로입니다. 녹산로는 벚꽃과 유채꽃이 같이 피는 곳이어서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게 볼 수 있고요. 시내 지역에서 벚꽃나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내이다 보니까 건물들도 많고 간판이나 인공적인 구조물 등이 좀 있어서 사실 저는 좀 제 취향은 좀 아니고요. 녹산로는 자연 그대로가 보존돼 있고 10km가 좀 넘는 구간 동안에 그 벚꽃나무와 유채꽃을 정말 원 없이 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기에 너무 좋습니다. 각각의 벚꽃 지역을 검색하셔서 각자의 취향과 동선에 맞게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시기에 제주를 여행하신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벚꽃나무나 벚꽃길을 드라이브 하시거나 걷게 되실 거예요. 자, 유채꽃 역시 봄에 즐기기 좋은 아주 예쁜 꽃이죠. 이 유채꽃은 녹산로, 섭지코지, 삼방산, 광치기해변, 그 외에도 정말 시골 지역에서는 개인이 혹은 마을에서 굉장히 넓은 밭에 유채꽃을 심어 놓는 곳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채꽃 역시 꼭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주 마주치게 될 텐데요. 그 중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고 1,000원 정도씩 받는 곳도 있습니다. 유채꽃 역시 매년 축제를 하는데요. 축제 장소는 녹산로입니다. 녹산로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출발해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끝나는 약 10km가 조금 넘는 구간의 작은 도로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요. 굉장히 시골스럽고 평화로워서 유채꽃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드라이브 코스로도 이용되는 도로인데요.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작은 도로고요. 20km가 좀 넘는 이 긴 도로에 유채꽃이 내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이고요. 차에서 잠깐 내려서 걷기도 좋은 곳입니다. 이 녹산로 딱 반 정도에 해당되는 중간 정도에 그 조랑말 박물관이 있고요. 그 박물관 바로 옆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 자체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 축제장 바로 옆에 한 3만 평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에 유채꽃을 가득 심어놨어요. 드넓은 들판에 유채꽃을 심은 것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분명히 있고요. 그 유채꽃 너머로 보이는 풍력 발전이 또한 풍경에 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벚꽃과 유채꽃 시기에 오름 투어 대신에 꽃놀이 투어를 가는 곳이 바로 이 녹산로인데요. 저 녹산로 자체의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 밭에서 산책을 하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 밭에서는 사진 찍기도 정말 좋겠죠. 사진 찍는 재미도 정말 쏠쏠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녹산로의 유채꽃을 보러 가신다면 축제장 근처에 주차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하시고 그 인근에서 걸어보시는 게 좋고요. 녹산로 자체는 드라이브 코스로서 즐기시는 게 좋고요. 편도 1차선인 도로기 때문에 차를 아무데나 주차하시고 걸으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로 자체는 드라이브 코스로 천천히 서행하면서 드라이브 코스로 즐기시고요. 산책을 하고 싶으시면 꼭 축제장에 준비된 주차장에 주차를 안전하게 하시고, 주차장에서 녹산로길을 걸으러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잘 주차하시고 녹산로 쪽으로 나오셔서 산책을 즐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녹산로를 대중교통으로 가시게 되면 대천 사거리 혹은 대천동 환승센터에서 하차하셔서 조금 걸어 들어가시면은 그 시작점이 멀지 않게 나옵니다. 시작점에서 3만 평의 유채꽃밭이 있고 또 축제장에 있는 곳까지는 1시간 반 정도를 걸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레길처럼 그 길 자체를 즐기실 분들은 걸어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긴 거리를 걷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실 가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축제 기간에만 해당 구간에 버스가 다니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운영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유채꽃 시기에는 저희 집에서도 오름투어 대신에 녹산로와 녹산로에 있는 유채꽃밭 및 축제장에 꽃놀이 투어를 가기 때문에 저희 집에 숙박하시는 것도 녹산로와 유채꽃을 편하게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꼭 벚꽃과 유채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혹은 벚꽃과 유채꽃만 보러 제주에 오시지 않더라도 춥고 긴 겨울을 지나 이제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오는 제주도에 오셔서 뭔가 마음도 쉬시고 예쁜 꽃들을 보면 더욱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한 제주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